자, 반갑습니다.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.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상기 신도시 총괄적인 분석, 돈 되는 지역 1위, 2위, 3위, 또 돈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신도시가 개발되면 여러분, 이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이제 뉴스가 떴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겠죠. 이처럼 관심이 있다라는 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가 이게 모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이 정보가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.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는 뭐가 있냐라고 하니까 사람들 속에서는 뭐 좋은 사람, 나쁜 사람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속에서는 이 돈이 있다는 거예요. 특히 신도시 개발한다라고 한다면 이 돈들을 들고 정보를 모으고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신도시 개발은 바로 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신도시가 있고 이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신도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우리는 신도시 투자를 할 때 좋은 곳에 또 가격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곳, 그런 신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. 그러면 신도시 투자처 돈 버는 것은 어디일까요? 먼저 기본적인 이름부터 살짝 공부를 하고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이 신도시 개발이라는 거는 이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얘기겠죠. 그래서 1989년 1기 신도시, 2003년도 2기 신도시, 2019년도 3기 신도시가 이제 발표가 된 거 아닙니까? 또 지어진 거고요. 이렇게 발표된 시기를 좀 놓고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. 그것은 바로 그 전해에 부동산 가격이 뭐했다? 급등했다는 얘기예요. 즉, 부동산 가격이 신도시 발표하기 전에는 많이 급등을 했다. 즉 예를 든다면 1988년도 얼마나 많이 급등했나요? 또 2002년도 대선 공약 기타 등등 때문에 또 많이 올랐죠. 그 다음에 2018년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격이 많이 좀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즉 이 신도시 개발의 주 목적은요, 서울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도시를 개발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정부가 말하는 신도시의 개발 방향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 서울 도심에서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, 즉 서울의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겠죠. 또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, 물론 당연하죠. 일자리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주거 생활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자녀 키우기 좋고 친환경적인 도시,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드는 도시, 이런 얘기는 그냥 좀 미사오고다 그냥 좋은 말을 이제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.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서울 도심에서 가까운 거리죠. 지하철, GTX, 도로. 그래서 강남 접근선이 좋아야 된다. 또 신도시 자체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뭐 상업시설이나 산업시설이나 또 벤처타운이나 스마트 첨단 기업이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, 이런 부분이 가미가 될 때, 즉 일자리가 창출될 때 신도시의 발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.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자족 기능이 우수하냐 우수하지 않냐,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신도시 개발했다 해서 부동산 가격이 다 상승한다. 물론 이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건 맞죠. 하지만 다 같이 똑같이 상승하지는 않죠. 예를 들면 분당하고 판교 지역, 이 부동산 가격, 신도시 아파트 가격 얼마나 많이 상승했습니까? 그런데 이에 반해서 내포 신도시, 아산 신도시 똑같은 신도시입니다. 그런데 이 내포 신도시나 아산 신도시가 아파트 가격이 뭐 분양 가격의 2배 이상, 또 뭐 3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했거든요. 오히려 그냥 미분양이 되고 또 입주하는 시점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고 분양 가격의 가격대, 매매 가격이 형성되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 이렇게 분양 가격보다 약간 위에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. 따라서 똑같은 신도시라 하더라도 똑같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은 매덕이 올라가고 심지어는 뭐 10억 가까이 올라가고 어떤 지역은 뭐 몇천만 원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
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. 이 부동산에 있어서는 부동산 순간의 선택이 10억을 좌우한다.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럼 상기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. 화면에 나오죠. 이 부분이 이제 상기 신도시인데요. 2018년 9월 21일 날 인천 금안 등 17곳에 3만 5천 가구를 이제 발표가 됐고요. 2018년 12월 19일 하남 교산 등 41곳에 15만 5천 가구가 발표가 됐고요. 어제죠. 2019년 5월 7일 날 고양 창릉 등 28곳에 11만 가구를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. 자, 먼저 이 신도시라는 것은 이 토지의 면적이 이 100만 평 이상 되는 지역, 그런 지역을 흔히 좀 신도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토지의 면적이 100만 평 이상 되는 지역은 3차에서 발표한 고양 창릉이 있고요. 부천 대장이 있고요. 또 2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. 남양주 왕숙이 있고요. 하남 교산이 있고 인천 계양이 있습니다. 그런데 좀 눈여겨보는 것은 저는 그 토지 면적은 100만 평이 안 돼요. 어떻게 보면 신도시의 자격에 어느 정도는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거죠.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 용인 구성인데요. 면적은 94만 평이고 세대수는 11,000세대고요. 또 안산 잔상이 있는데요. 면적은 67만 평이고 세대수는 13,000호가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런 지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먼저 이 토지의 면적이 이제 100만 평 이상 되는 그런 지역을 이제 지도로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면요. 먼저 오른쪽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. 고양 창릉이 있는데 그 세대수가 38,000세대고요. 그 밑에 보시면 인천 계양이 있죠. 요거는 2차에서 발표했는데 17,000세대고 그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부천 대장이 있습니다. 세대수가 2만 세대고요. 오른편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2차에서 발표된 지역이죠. 남양주 왕숙이 있고 6만 6천 세대죠. 그 밑에 있는 하남 교산입니다. 이 세대수는 3만 2천 세대가 이렇게 준비가 됐다는 거죠. 5천호 이상 되는 지역은 1차에서는 인천 거만이고 강명 하안이고 2차에서는 과천이 있고요. 3차에서는 광명 테크노, 안산 신갈이, 수원 당수이가 있습니다. 이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지역, 그런 지역은 광명 지역, 그리고 과천, 요 정도가 이제 눈에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요런 지역에 이제 신도시를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서울 도심형 주택 입지,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1차, 2차, 3차 서울 도심 내에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 이렇게 가구 수를 집어넣겠다는 겁니다. 서울 도심 내에 들어가는 주택의 총 가구 수는 39,519가구를 이렇게 들어가겠다라고 계획을 한다는 거죠. 이런 가구 수를 보면 자세히 보면 30호도 있고 55도 있다는 얘기예요. 또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 하나가 있죠.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서울은 너무 아파트를 지을, 주택을 공급할 택지가 부족하구나. 이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. 또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이런 식으로 본다면 야, 서울은 정말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많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. 왜 그러냐라고 하면 수요는 많은데 주택 공급할 택지가 없다는 거예요. 그렇지가 않나요? 서울이야 뭐 다 좋은 투자처가 되죠. 맞습니다. 뭐 이거는 서울 지역이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서울 외곽에, 즉 경기도에 뭘 만든다? 신도시를 만드는 거잖아요. 근데 요거는 서울 지역 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서울 내에 있기 때문에 좋다, 투자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, 또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, 그건 바로 돈 되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? 요게 여러분이 제일 궁금하신 거죠. 그래서 요 순위를 매기기 이전에 먼저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그 근거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저는 순위를 매기는 그 근거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. 첫 번째로 본다면 교통망이다. 즉 지하철, GTX 계획, 또 도로 확장 등등 이런 거 좀 살펴봐야 되고, 두 번째 보면 입지다. 제가 말하는 입지라는 거는 서울 접근성이에요. 그리고 강남 접근성, 요게 좋냐 나쁘냐, 또 주변 여건하고 자연공원 등이
또 있나 없나 이런 부분을 또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세 번째로 본다면 자족 기능이죠. 요거도 굉장히 중요하죠. 일자리 창출. 즉, 그 인근 지역에 좋은 직장이 있냐라는 거죠. 정보청사가 됐든, 대기업이 됐든, 관공서가 됐든, 벤처단지가 됐든, 산업단지 등이 됐든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. 네 번째로 본다면 사업성이죠. 사업 주체가 누구냐, 또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냐, 사업 속도는 어떻게 되냐,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죠. 그러면 이 신도시 개발 최종 평가를 본다면, 뭐 기준은 이제 만호, 즉 만세대 이상을 기준화해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 6만 6천 호수인데 입지 중, 교통 중, 자족 기능 중이고 이슈가 되는 점은 GTX B라인이다. 그리고 이 세대수가 가장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에는 하남 교산인데요. 입지 상, 교통 중, 자족 기능 중. 그래서 3호선 연장이 되는 거고 그나마 뭐 강남 접근성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. 다음으로 이제 인천 계양이 있는데 호수는 이제 17,000호 정도 되고요. 입지, 교통, 자족 기능 중. 그 밑에 있는 부천 대장 세대수 2만 호가 되고 입지, 교통, 자족 중. 고양 창릉 38,000 호수가 되고요. 입지, 교통, 자족 중. 다만 좀 특이한 거는 고양선이 즉 지하철이 신설되는 부분이 좀 특징이 있고요. 다음으로는 용인 구성이 되고 만천 호수, 입지 중, 교통 상, 자족 기능 중. GTX가 연결이 되는데 초역세권에 즉 GTX A 노선의 역세권에 11,000세대를 짓는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초역세권 아닙니까? 그래서 교통 부분에 대해서 상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에는 안산 장상이 있는데 세대수는 13,005, 입지, 교통, 자족 기능 중 정도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역 1위, 2위, 3위를 한번 구분을 한번 하면요. 1위로 본다면 저는 용인 구성 또 하남 교산을 저는 1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용인 구성과 하남 교산을 뭐 누가 뭐 잘났다, 누가 뭐 덜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아마 동급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2위로 본다면 고양 창릉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. 왜 그러냐면 서울에 좀 인접하고 거기다가 이제 지하철이 또 이제 신설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2위로 이제 책정을 한 거고요. 또 열애가 있죠. 열애. 이 열애라는 거는 무엇보다도 서울이에요. 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서울의 변두리 지역, 서울 외곽 쪽에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가장 좋은 지역은 뭐니 해도 서울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서울하고 동급에 있는 뭐 과천이 됐든 광명이 됐든 이런 지역은 뭐니 해도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가장 좀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. 다만 뭐 가천이 됐든 광명이 됐든 또 세대수가 10,000세대가 안 되는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세대수가 10,000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열애에서 그냥 이렇게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순위를 한번 정해봤습니다. 이런 생각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부분 꼭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. 자, 다음에는 뭐 관심이 좀 없다. 가장 관심 밖에 있는 곳, 뭐 1위, 2위, 3위. 그런데 뭐 가장 인기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1위, 2위, 3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인기가 없는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1등, 2등, 3등 이 등수를 매기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냥 둥고스레하게 이런 지역은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지역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본다면 서울과 많이 떨어진 지역, 두 번째로 본다면 서울로 오는 교통편이 나쁜 지역, 세 번째로 본다면 지하철, GTX 계획이 아직 없는 지역,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신도시라고 하더라도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지역에 들어갔다가는 여러분 오히려 좀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뭐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신도시가 아니라는 거 앞서 말씀드렸죠. 뭐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요. 뭐 삼성전자 뭐 상무로서 이제 은퇴하신 분이신데
이 강남 신도시 한창 개발할 때요. 요분이 불광동 사실 때 강남 신도시로 이사를 안 왔어요. 왜냐하면 불광동이 좋다는 거예요. 그런데 강남 신도시 가격이 올라갔죠. 그 이후에 이제 분당 신도시가 또 한창 개발하는 거예요. 그 불광동에 있던 사람들이 또 분당 아파트로 많이 이사를 갔는데 요분은 이 분당 신도시에도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예요. 왜냐하면 불광동이 좋다는 얘기예요.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강남에 올랐고 분당 신도시가 올라갔다는 얘기죠. 그래서 요분이 선택한 지역이 있습니다. 더디어 요분이 신도시에 또 투자를 했어요. 또 불광동에서 그곳 신도시로 이사를 갔어요. 그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아산 신도시입니다. 여러분, 똑같은 신도시라 하더라도 가격은 다르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요분이 벌써 한 10여 년 전이네요. 서울 강의에서 요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이처럼 똑같은 신도시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.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